네, 안녕하십니까. 전문대 교양교육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권준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문대 교양교육 현황 및 이슈, 그리고 교양교육의 정체성과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3장에서는 전문대학 교양교육 권고안 가운데 교양교육 과정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양교육과정은 자유학예교육, 기초소양교육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교과목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권고안에서는 교양교육과정에서 취득해야 할 총학점이 졸업 이수 학점의 1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2년제에서는 12에서 16학점, 3년제에서는 16에서 20학점 정도를 교양 졸업 이수 학점이 되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럼 먼저 자유학예 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예 교육은 교양교육과정의 본령이며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학문적 탐구 성과를 두루 습득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적인 삶의 기반과 여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세계에 관한 지적인 조망 능력을 습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예 교육의 과제인데 자연을 토대로 하는 삶의 세계 전체에 관한 안목, 인간의 본성과 조건, 위상과 존재의 의의에 대한 안목,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이상, 의미, 가치에 대한 안목을 기름으로써 그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자유학예 교육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인 측면에서의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학예 교육은 특정 학문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을 갖추어야 하며 권고안에서는 자유학예 교육의 학점을 졸업 이수 교양 학점의 50% 정도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자유학예 교육과정의 분류표입니다. 자유학예 교육을 크게 인문학과 예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분류에 포함되는 세부 학문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 예술학에는 문학과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이 포함되며 사회과학에는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이 포함되고 자연과학에는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통합과학이 포함됩니다. 앞서 자유학예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권고안에서 부록 1로 제시된 교양교육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인성교육에서는 덕성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인 대학의 인성교육에서는 덕성교육이 중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학 시기는 이미 성인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덕성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의 인성교육은 지적 능력 배양을 통해 인격을 둬야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적 교육으로서의 대학 인성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첫째는 자기 성찰 능력의 함양이며 둘째는 도덕적 판단력의 배양입니다. 균형 잡힌 기초학문 교육을 통해 인간, 사회,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할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대학이 수행할 인성교육의 요체가 되며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관해 끊임없이 새로운 의사결정을 요구받게 되는 기술 발전 시대에 도덕적 판단력은 시민의 핵심적 기본 소양이므로 대학 인성교육의 필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학예 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기초소양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문해 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문해 교육은 대학 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고능력과 문해능력 등 기초 학업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탐구 대상을 분석 이해하고 그로부터 문제를 찾아내며 비판적, 차기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다른 사람이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지적, 언어적 훈련이 기초 문해교육에 포함됩니다. 기초 문해교육의 대상으로는 문헌만이 아니라 구어를 통한 전달, 특히 각종 미디어 및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광범하게 유통되는 정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응용학문에 속하는 특정 전공들의 기초 과목은 전공문해 교육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공고 안에 부록 2로 제시된 기초문해 교육과 NCS 직업기초능력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문해 교육인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문해 등은 NCS 교육과정의 직업기초능력 함양 과목과 그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 능력, 정보능력 등은 기초문해 교육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문해 교육의 교과목을 개설할 때는 직업기초능력과의 유사성을 검토, 고려해야 하며 특히 기초문해 교육의 교과목 이름을 직업기초능력면으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교과목이 담고 있는 교육 내용을 고려한 교과목명을 정해야 하며 좀 더 구체적이고 교과목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교과목명의 제시를 권장합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교양 교과목과 직업기초능력과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소양교육 중 기초문해 교육, 그 가운데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문해 등의 영역에 개설된 교과목들이 직업기초능력의 의사소통 능력, 정보능력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소양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소양교육은 학문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도 되고 그 전제도 되는 포괄적 의미의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자유학의 교육이 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면 체험소양교육은 미적 감수성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적 자질과 공동체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 정의, 배려, 정직 등의 도덕성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험소양교육에는 생애 주기에 따른 학업계획 수립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세미나도 포함되며 교시 과목도 편의상 체험소양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소양교육은 가급적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는 최소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험소양교육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체험교육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정서적 체험을 통해서는 감성적 공감 능력과 미적 지각 및 구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서 정서적 감흥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사회적 체험은 도덕 규범 및 당위의 실천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실천 능력은 실천을 통해서만 함양될 수 있으므로 교양교육에서 사회적 체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 체험은 실천을 위한 의지를 함양시켜 줍니다.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신을 단련하는 신체적 체험 교육입니다. 보고 계신 그림은 기초소양교육의 분류에 따른 세부 내용입니다. 기초문해 교육과정에서는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문해가 포함되며 체험소양교육과정에는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체험 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학예 교육과 기초소양교육의 교양교육과정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고 안에서 부록 3으로 제시하고 있는 교양교육 영역별 주요 목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예술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으로 구성된 자유학예 교육의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안에서는 첫째,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가치관의 정립. 둘째,
융합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셋째,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넷째, 심미적 공감 능력의 함양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소양교육 중 기초문해교육의 목표로 첫째, 학문 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둘째, 비판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제시하고 체험 소양교육의 목표로는 첫째,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 함양. 둘째,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에서 교양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공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체계를 참고하시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교양교과목의 기본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안에서는 교양교과목의 기본 요건을 적극적 기준과 소극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기준은 교양교과목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요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교양교과목은 공통적으로 보편적 포괄성, 학술적 대표성, 전인교육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교양교과목은 특수하지 않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전공 분야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학문의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넓은 범위의 지적 식견을 포괄적으로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양교과목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인 보편적 포괄성입니다. 또 교양교과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영역에서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갖춘 교과목이어야 하며 교양교과목 중 체험교육의 중심이 되는 인성함양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식의 습득과 인격의 연마를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자유학예 교육과 기초소양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양교과목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예 교육의 적극적인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예 교육은 인문, 사회, 자연과 같은 기초 학문 분야의 탐구 성과를 내용으로 하는데 자유학예 교육 영역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은 해당 영역에서 핵심적이면서도 보편성을 갖는 학술적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공고안에서는 자유학예 교과목이 갖추어야 할 학술성의 조건으로 핵심적 주제, 넓은 시각, 다양한 관점, 유기적 통일성, 통합적 개방성, 시의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소양교육의 적극적 기준입니다. 체험소양교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학습과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체험을 통한 지식의 습득과 정서적,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먼저 정서적 체험에 있어서 예술의 감상 및 즐기는 학생 스스로 새로운 체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 및 창의적 발상의 계기를 갖도록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며 사회적 체험의 경우에는 이론적 윤리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교육 목표의 실현을 통해서 봉사활동과 윤리적, 도덕적, 규범적 교육, 그리고 예의범절 교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험은 체육 과목을 통해 실현되는데 이 경우 단순한 체력 및 건강을 위한 활동을 넘어서 신체적 단련을 통해 정신적 극기의 체험을 하게 되거나 타인과의 협동 능력을 기르거나 자기 성찰 활동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체험소양 교과목의 적극적 기준을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실기 교과목은 학생 스스로가 심미적 체험을 통해 정서적 순화 및 창의적 발상의 계기를 갖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사회봉사 교과목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진정한 성찰을 가능하게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합니다. 또 체육 과목은 신체적 단련을 통해 정신적 극기의 체험을 하거나 타인과의 협동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학생활 적응 과목은 학문 전 분야의 기초가 되는 지식 습득과 인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신입생 세미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교시 과목은 교육 내용이 특정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야 하며 보편적 포괄성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체험 소양 교육의 목표인 인성 함양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교과목의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교양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양 교과목을 개설할 때 교양 교과목의 적극적 기준도 고려해야겠지만 특히 소극적 기준을 반드시 반영하여 우리가 보다 교양다운 교양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양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은 교양 교과목이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제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유학예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예 교과목은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개선될 법한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응용사회과학, 의학학, 각종 공학 관련 교과목 등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 학문 이외의 교과목은 개설이 불가하며 직접적인 시창업지도 교과목과 같은 대학 교육의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하나 교양교육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교과목의 개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넷째, 학습법, 정보자료, 이용법 등의 학습에 필요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교양 교과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개설이 요청되는 교과목도 가급적이면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학과 학생 입장에서는 필요하나 교양 교과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목을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지양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초 소양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 문해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입니다. 글쓰기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는 글쓰기 교육 교과목은 개설하지 말아야 하며 토익 시험 대비용 과목과 같이 외부 학원에서 접할 수 있는 단편적인 내용의 외국어 교과목은 개설을 피해야 하며 코딩 등 단순히 기능적 수단만을 습득하게 하는 정보문해 교육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체험소양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입니다. 체험소양 교과목의 경우 먼저 단순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술성이 빈약한 교과목은 피해야 하며 가급적이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정규 교육과정에는 개설을 최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체험 소양 교과목의 소극적 기준을 교과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실기 교과목의 경우 악기 연주, 미술 스케치, 동영상 제작, 사진 소프트웨어 단순 사용법 등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기술 습득을 위한 것은 배제해야 하며 사회봉사 교과목의 경우 봉사활동 참여만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학점 부여의 대안으로 대학별로 운영 중인 학생 대상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체육 과목 중 단순 체험에 그치는 골프, 승마, 스키 등은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지향하며 대학생활 적응 과목의 경우 대학생활에 필요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비교과로 개설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한편 교시 과목은 대학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지만 교양 교과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양 이수학점이 부여되지 않도록 역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권고안 부록 4에서는 자유학예 교육과 기초소양 교육의 학문 영역별 개설 교과목명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학예 교육에서 인문학, 예술학의 학문 영역을 문학, 예술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으로 구분하고 개설 가능한 교과목명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와 관련한 교과목을 개설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과학의 학문 영역을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심리학으로 나누고
개설 가능한 교과목명을 역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학의 학문 영역을 수리과학, 물질과학, 생명과학, 통합과학으로 나누고 역시 개설 가능한 교과목명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소양교육의 학문 영역별 개설 교과목명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문해교육의 학문 영역을 글쓰기, 의사소통, 정보문화로 구분하여 개설 교과목명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소양교육의 교과목군을 예술실기, 사회봉사, 체육과목, 대학생활 적응과목, 교시과목으로 나누고 교과목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개요를 작성하실 때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록 4에서는 교과목 예시에 이어서 예시 교과목별 교과목 개요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문학 영역의 교과목 개요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문학 첫걸음, 고전의 이해, 문학과 현대사회, 그리고 한국 문학의 이해, 시와 인생, 동서양 명작소설 읽기 과목의 교과목 개요입니다. 이렇게 공고안에서는 교양과목 개설 시 공고안에 담긴 적극적 기준을 반영하고 소극적 기준을 피하여 교과목다운 교양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역별 교양교과목 예시와 함께 교과목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교양교육 공고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고안은 전문대 교양교육을 정상화하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전문대학 구성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보편적이면서도 전문대학의 특성을 담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표준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전문대학이 명실상부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개설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전문대 교양교육 공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